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들. 역사 수업, 윤수일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장수왕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혹시 장수왕 하면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들? 그래요. 고구려의 왕이라는 거. 아, 그렇구나. 광개토대왕의 아들이라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오, 잘하고 있는데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장수왕. 왜 장수일까요? 오래 살아서 장수왕입니다. 우리가 오늘 장수왕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그 남겼던 업적들 살펴봄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장수왕은 정말 오래 살았던 왕입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장수왕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고구려 제 20대 왕입니다. 장수왕은요, 몇 년 살면 394년에 태어나서 491년에 죽었어요. 무려 얼마나 살았을까요? 빨리 계산해봐요. 491 빼기 394. 다시 491 빼기 394. 몇 년이요? 몇 년일까요? 와, 그러게. 정답. 몇 년? 98년. 와, 무려 98세. 와, 지금도 백수하면 90이 넘어도 장수한다고 하는데 당시에 98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장수왕은 자기 아들보다도 오래 살았어요. 그만큼 장수했던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모두 많다. 업적 또한 많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장수왕은 오래 살았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그는 뭐했다? 업적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업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장수왕, 고구려 몇 대 왕? 20대 왕. 그렇습니다. 그리고 5세기 고구려를 전성기를 이끈 뭐다? 고구려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장수왕은 광개토대왕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명은 거련연이라고도 하는데 광개토대왕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408년에 태자로 책봉되어지고요. 제위기간은 무려 78년이나 됩니다. 와우, 78년. 그러니까 78년 정도 되는 건 약 20살 때 왕이 돼가지고요. 정말 오랜 동안 고구려를 이끌었던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업적은 정말 많아요. 특별히 오늘 거기 밑에 보면 중국과 북아시아의 다각적인 외교로 국방의 안정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장수왕이요. 외교도 뛰어났고요. 또한 정책도 뛰어났고요. 또 많은 또 지방의 또는 어떤 행정을 갖다가 새롭게 고쳐나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어갔던 왕. 누구였다? 장수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장수왕. 보세요. 늠름한 사진의 모습을 보십시오. 늠름하죠? 와우, 정말 늠름한 장수왕.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의 전성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될까요? 도서관에서 열심히 책 읽고, 도서관 선생님들이 하는 프로그램 열심히 참석하고,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 모두 잘 듣고, 또 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다니는 학원도 열심히 다녀서 열심히 뭐든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장수왕 들어갑니다. 좋아. 장수왕은 누구였다? 98세까지 살았다. 와우. 장수했다라는 거죠. 장수왕의 아버지는 누구다?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도 무슨 용맹했잖아요. 그렇죠? 중국 대륙을 통치했던, 호령했던 그 아들의 아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장수왕도 중국을 호령했고, 또요 백제와 신라를 호령할 수 있었던 위대한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면 되는 문제입니다. 광개토대왕의 아들 누구? 장수왕.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장수왕과 남진 정책이라는데 사실 광개토대왕이 딱 왕이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하게 보면 광개토대왕비를 세웠습니다. 광개토대왕비. 뭐예요? 아버지의 업적을 글로 남겼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와도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다짐도 있고, 아버지가 남겼던 위대한 영토를 넓혔던 것을 광개토대왕비를 통해서 많은 후대에게 알려주는 귀한 왕이었다는 거죠. 장수왕은 그처럼 뭐였다? 역사의식이 뛰어난 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광개토대왕비를 먼저 쫙 만들었다. 그리고 뭐다? 왕권 강화,
중앙집권 체제를 정비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도 이런 일을 못지않게 뭐다? 할 것이다. 선포하는 식이었다는 거죠. 광교토 대항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427년에 뭐였냐? 국내선에서 평양성으로 뭐했다? 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천도를 할까요? 예, 천도하는 이유는 다시 국내성에 너무나도 귀족들이 부동산을 너무 많이 산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왕보다 더 부자였던 것 같아요. 여기 돈만 생기면 부동산 투자하고 해가지고 정말로 경제적인 것을 막강한 힘을 가졌다는 그것은 뭐예요? 장수왕이 보니까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 왕권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였다? 쥐어흔들겠다라고 결국 뭐합니까? 수도를 이전하게 되어집니다. 어디요? 국내성에서 어디요? 평양성으로. 우리가 아는 평양입니다. 북한의 평양 있죠? 그쪽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백제와 신라의 남진 정책, 남하 정책을 피게 되어지고 475년에 백제 수도 한성이 함락되어집니다. 그래서 백제의 도읍을 얻었다? 웅진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다 문제 낼게요. 자, 광개토 대항비를 세운 사람이 누구? 1번 광개토 대항 아니죠. 2번 누구? 장수왕 정답입니다. 광개토 대항비를 세운 사람 누구였다? 장수왕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와우,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평양을 수도로 정했다는 거. 뭐예요? 서울을 이전했다는 것이다. 국내성에서 어디요? 평양으로. 427년에 국내성을 떠나서 어디요? 평양으로. 압록강 지역에서 어디요? 평양으로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한반도로 깊숙이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큰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구려 신문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장수왕, 이를 통해 안으로는 국내성의 기반을 가진 귀족 세력들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고 밖으로는 남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라나 백제에 큰 위협을 주었다. 어떤 정책일까요? 그렇습니다. 수도의 이전. 정답입니다. 와, 우리 어린이 형들 잘하네요. 야, 고구려 신문에 보면 이것이 일면 타이틀로 나왔다는 거죠. 뭐라고요? 수도 이전. 어디에서?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이전했다. 그 왕이 누구였다? 장수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왕권이 강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뭐요? 귀족 세력들을 보면 약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경제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국내성을 떠나서 평양으로 천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아니 수도를 이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귀족 세력들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와, 두 번째 장수왕의 업적입니다. 첫 번째 뭐였다고요? 수도를 이전했다는 게 첫 번째 업적이고, 두 번째는요, 외교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어. 외교를 기가 막히게 잘했대. 자, 고구려가 있어요. 자, 저기에 보면 흑수 말갈이라는 족, 말갈족이 있습니다. 거기 다 크죠? 두루마기라는 족도 있습니다. 실이라는 족도 있습니다. 지무투라는 족도 있어. 거란도 있습니다. 북연도 있고 북위가 있습니다. 근데요, 고구려와 외교적으로 마찰이 있었던 나라는 얼마나 북이었습니다. 북위는 이 중동, 즉 이 중국 대륙을 누구예요? 고구려와 함께 내가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이 이 북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가 고구려와 늘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다행스러운 건 무엇이냐면 북이와 고구려 사이에 누가 있다? 북연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북이를 가려면 반드시 북연을 거쳐야 돼요. 북이는 고구려를 침략하기 위해서 어디를 거쳐야 돼요? 북연을 거쳐야 돼요. 근데 고구려는요, 북이 사람들이 자기네를 막 공격할 걸 알고 북연 사람들이 정말 잘해준 거예요. 조공도 바치고, 때를 되면 매일같이 음식도 갖다 주고, 나랑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북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고구려의 장수왕은 뛰어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북연은 누구랑 친할 수가 없어요. 고구려랑 친한 거예요. 왜요? 매일같이 먹을 거 갖다 주죠. 놀거리 갖다 주죠. 잘 친구로서 대접해 주죠. 그러니까 늘 무릎에 고구려 편에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가 고구려에 침략할 것 같으면, 장수왕님, 북이가 쳐들어올 것 같아요. 귀뜸해 듭니다. 이놈들이 하고 전쟁을 대비하셨다는 거죠. 장수왕은 뛰어나게 이 북연을 잘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북이를 견제했어요. 근데 이 북이는 이 북연을 우습게 여겼어요. 저 조그만 나라, 우리가 분명 없어질 나라, 에이 못된 것들, 저 연약한 나라들 매일같이 업신여긴 거야. 야, 너희들 왜 우리한테 저거 안 갖고 와, 조공 안 받쳐, 조공 갖고 와, 맨날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북연이 같은 중국의 대륙 안에 있었지만 고구려와 친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북위와 견제할 수 있다. 장수왕은 외교적으로 이렇게 뛰어났다는 거예요.
부기를 통해서 누구요? 부견을 통해서 누구? 부기를 견제했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결국 친구를 옆에 둠으로 말미암아 1대2로 싸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기는 그걸 잘 못했다는 거죠. 외교에 뛰어난 장수왕의 업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럽니다. 고구려와 부기 사이의 완충이 된 부견을 잘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부기가 함부로 어떻게 해요? 고구려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외교로서 국방을 튼튼히 했던 왕 누구? 장수왕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어떤 친구들은요. 지금 필요 없는 거 그러면 아니에요. 모든 친구들 다 필요합니다. 정말로 약한 친구나 강한 친구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장수왕처럼 뭐요? 지혜롭게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왕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떤 업적이 나타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뭐합니까? 바로 장수왕의 세 번째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남진정책이라고 남하정책이라고 하는데 백제와 신라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414년 광개도 내한비를 건설했습니다. 420년 평양을 천도했습니다. 그 다음 뭐야? 475년 중요합니다. 백제의 계로왕을 죽이고 한성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뭐요?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을 갖다가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백제가 어떻게 해요? 웅진으로 남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68년에 신라 실질성을 공격하기도 했고 480년에 신라의 칠성을 함락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고구려비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짜잔! 고구려 최대의 영토를 구축한 것은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을 갖다 뭐예요? 함락한 이유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입니다. 한성을 함락한 거. 오, 이건 대단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대단한 일이었고 그런 일들 갖다 누가 했다? 장수왕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성을 함락함으로 말미암아 고구려 최대의 영토를 건축했고 한성을 함락했다는 것은 어디입니까? 지금의 수도. 지금의 수도. 우리의 수도도요. 서울지방까지도 진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장수왕이 그런 일들을 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함성의 함락으로 말미암아 백제가 극히 어려움이 처하게 되어집니다. 자, 역사신문에 일어납니다. 고구려 한성을 점령하다 왕이 직접 3만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한성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백제군은 성문을 걸어담그고 버텼으나 끝내 패배하고 말았다. 거기서 계로왕은 뭐요? 사로잡혀 죽음을 당하였고 고구려의 한성 점령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남진 정책의 성과로 뭐 할 수 있다? 평가할 수 있다라고 역사신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구려의 한성의 점령은 대단한 일이었다는 거죠. 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백제가 뭐요?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백제가 갑자지기 시작하니까 뭐합니까? 와우! 수도가 함락되고 왕이 피살되고 국가적인 재난 상태가 납니다. 고구려 입장에서 보면 100년 전에 백제의 공격으로 죽은 고국원왕의 원수를 갚은 거예요. 광개토 대왕도 백제를 공격할 때 고국원왕을 해서 할아버지라고 공격한 것처럼 이 고구려 사람들은 백제 때문에 고국원왕이 죽어서 사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 우리가 이 한성을 함락함으로 말미암아 뭐했다? 고구려를 우리가 차지했구나라고 다 기뻐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백제 입장에서는 안 된 일이지만 고구려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의 원수도 갚고 또 뭐 했어요? 최대 영토를 간직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 여러분들. 백제 입장에서 혼자 고구려와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나라 신라와 뭡니까? 백제가 동맹을 맺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정책들을 맡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라와 백제가 뭔가 동맹하자. 야, 우리 고구려가 침략하니까 손을 모아서 우리 함께 고구려와 뭐하자? 맞서 싸우자. 이런 이야기들을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86년에 신라의 실직 주성을 빼앗고 480년에 호병성 7개성을 빼앗고 마지막 포항까지 진격, 포항까지. 와우.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신라를 격파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 바로 충주 고구려비를 누가 세운다? 장수왕이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수왕은 어디 가든지 역사적인 기록물을 남기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일기 쓰는 걸 귀찮아하는데요. 어린이놈도 일기 써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일기는 매일같이 쓰다 보면 여러분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장수왕은요.
광개토대왕비도 세웠지요. 또 뭐예요? 중원 고구려비도 세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후대에 남길 수 있는 역사가이기도 하다는 거죠. 굉장히 뛰어난 역사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세기 전에 대비해서 인구도 3배 인간 중국했고 엄청난 영토를 차지하는 고구려 최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왕 누구였다? 바로 장수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제 동맹을 맺어 나제라가 미하여 신라와 백제의 동맹을 나제 동맹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깨부셨다는 거죠. 누구의 장수왕이. 오호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중요한 게 뭐예요? 충주 고구려비를 세웠다는 게 중요합니다. 고구려 신라를 공격하다 480년에 신라의 7개선을 함락시킨 다음에 고구려가 장수왕의 업적 크나큰 침략전쟁의 업적을 갖다 뭐했다? 중원, 충주, 고구려비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뭐다? 내가 영토를 점령했노라 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장수왕은 이처럼 용맹왕 아니었고 외교도 잘했고 수도도 잘 옮겼고 또 뭐예요? 남진 정치에도 잘 썼던 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한 가지요. 아까 뭐 역사의식이 있었다는 거. 글을 잘 남겼다는 거.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글을 잘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원 고구려비가 누구예요? 장수왕 몇 년에 내가 이렇게 뭐했다? 됐다. 이거죠. 내가 중지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역사가 참 중요합니다. 글짓기 잘 써야 돼요. 일기 잘 쓰세요. 뭐든지 글짓기 숙제를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잘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지도를 선생님이 갖고 온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고구려 영토가 정말 넓어요. 그죠? 후연, 거란, 부여, 동부여, 숙산까지 정말 넓은 지역을 갖다가 했어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평양성으로 옮길 때 사실은 귀족들이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북방이 약해진다라고 얘기했지만 외교로 장수왕이 북연을 이용한 것처럼 뛰어난 외교술로 인해서 국방도 튼튼하게 세웠던 왕이었고 남진 정치를 통해서 백제를 쪼그라뜨렸고 신라를 더욱더 쪼그라뜨릴 수 있는 왕이었다. 그래서 뭐예요? 최대의 영토를 차지했던 왕 누구다? 장수왕. 다시 문제 냅니다. 고구려 최전성기를 이루고 고구려 최대의 영통을 차지한 사람의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어우, 힌트. 오래 살았어요. 하나, 둘, 셋. 아직도 모르겠어요?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에요. 하나, 둘, 셋. 아직도 모르겠어요. 누구? 장수왕. 정답입니다. 잘 알고 있네요. 장수왕입니다. 최대의 영토를 가지겠다는 거. 오, 이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장수왕의 무덤입니다. 중국에 있는데요. 장구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 역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면 재밌게 이야기를 스토리를 이끌다 하면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가운데 아, 저게 그냥 이야기인가 보다. 그냥 텔레비전에 나오는 흘러가는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장수왕은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실존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와 같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우와! 중국 사람들이요. 장수왕의 이름을 엄청나게 붙였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축약해서 그 이름을 부르는데 중국 사람들이 장수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불렀다는 것이다.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거기 대장궁, 태부 요동궁 개궁공 고구려 왕. 어이구, 장수왕을 이렇게 높여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 대장군, 태부 요동국, 개국공, 고구려왕, 장수왕. 이름이 엄청 길죠? 왜 이렇게 할까요? 그만큼 장수왕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만큼 장수왕이 뭐였다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조사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쭉 나열할 때 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장수왕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장수왕의 이름을 쭉 이용한 것은 무엇이냐면 장수왕이 그만큼 큰 인물이었기 때문에 쭉 이름을 했다고요. 거기 대장군, 태부 요동군, 개궁국, 고구려왕 이렇게 다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죽었을 때 여러분 후대 사람이 뭐라고 평가할 거예요? 아니 역사 선생님이 여러분들 나에게 나중에 떠날 때 여러분들 역사 선생님이 뭐라고 부를 거예요? 최고의 역사 선생님? 좋아요. 재밌게 가르친 선생님? 좋아요. 정말로 말솜씨도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딱 불러주면 좋은 것처럼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알았죠? 자, 그렇다면 고구려의 장수왕의 잠깐을 연도를 한번 살펴보면 413년에 고구려 20대 왕으로 즉위했고 414년에 뭐였다고? 광개토대왕비를 건립했고 424년에는 남조 송해의 사실을 파견했고 외교죠. 427년에 평양을 천도했고 430년에 북연왕이 고구려에 투항했어요. 북이가 못 살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구려 나를 좀 안아줬다는 거죠. 462년 그런데도 원수지간이었던 누가? 북이와도 외교를 맺습니다. 이게 장수왕의 특징이에요. 자기랑 라이벌 관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을 튼튼하게 했다는 거죠. 468년에 신라 실치성의 삼척을 공격했고요. 그 다음에 475년 백제 함성을 했고 계로왕을 죽였고 480년 남자 외교 중원고구려비를 건립했고 481년 신라 칠성을 함록했고 491년 서거했다. 몇 세까지 살았다고? 98세. 와우! 정말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뭐다? 장수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면 되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역사 수업을 마쳤는데요. 어린이 여러분들 재밌었나요? 오늘 장수왕 오래 살았던 왕입니다. 20대 왕입니다. 고구려 최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꼭 잘 기억하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장수왕처럼 늠름하고 씩씩하고 외교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정책도 잘 써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역사 수업은 계속되어집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